한국과 중국, 일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비교가 되곤 하죠. 그리고 가위바위보처럼 서로 엇갈리는 애증의 관계로서 정치 문화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중국을 대놓고 개무시하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라거나 또는 한국보다 일본을 미워하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뿐이다 라는 말들도 있었죠. 물론 실제 각 나라의 국력이나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표현하는 말이기는 하지만요. 이처럼 한중의 세 나라는 오랫동안 뒤얽힌 나라들이기 때문에 세 나라의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 발전과 국력 등 엎치락 뒤치락하거나 우리나라가 조금씩 뒤처져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늘 압도적으로 일본을 앞서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신장, 키입니다.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아시아인들의 체격은 서양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일본인은 체격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경제 발전도 빨랐던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영양이 부족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유독 작은 키와 체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과거 일본의 문화와 정책이 어떻게 일본인을 작게 만들었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인은 언제부터 작았던 걸까요?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16세기와 18세기 기록에 일본인의 체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임진왜란 때 조선군 정찰 기록을 보면 일본군은 아주 작은 체격을 가지고 있고 군량을 적게 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살펴보니 조선인의 반도 안 먹는다는 기록이 있었죠. 또 1894년 영국에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책이 유행을 했었는데 책의 내용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체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인의 외모와 체격이 일본인보다 월등히 좋다. 조선인은 비교적 키가 크고 힘이 세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도시대 조선인 남성의 평균 키는 160cm였던 데 반해 일본인 남성의 평균 키는 155cm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일본인은 도대체 왜 키가 작은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신빙성 있고 학자들도 정론으로 이야기하는 유전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베르그만의 법칙에 기인하고 있죠. 베르그만의 법칙은 말하자면 기온이 낮은 지방일수록 키가 크다는 가설입니다. 추운 지방에선 체격이 클수록 체온 유지가 용이해져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슴이라도 러시아나 극지방의 사슴은 아주 거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키가 큰 것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북방부에 위치한 나라들인 것이죠. 여기에서 인구의 이동을 따라 시베리아 북쪽에 북방계 인구가 내려오면서 중국, 한국, 일본의 남방계 사람들과 유전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남쪽에 있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야 섞일 수 있었던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북방계 DNA가 옅은 것이죠. 북방계가 많이 섞인 네덜란드나 독일의 평균 신장이 남방계가 많은 프랑스보다 월등히 큰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인이 키가 작은 첫 번째 이유를 정리하자면 남방계의 유전적 특징인 키가 작고 뼈가 얇은 DNA가 한중일 세 국가 중에 일본이 유독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바로 특정한 시기 동안 영양이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인류는 고대보다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평균 신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중간중간 아주 짧은 시기에 줄어들거나 이미 영양이 넘치게 된 비교적 최근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멈춰있거나 소폭 줄어든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주 먼 과거와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비교하면 당연하게도 평균 신장이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본은 여기에서도 독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1만 년 전 선사시대 일본 사람이 19세기 에도시대 사람보다 평균 신장이 크다는 것인데요. 학자들은 이 이유를 서기 675년 텐무덴노의 육식 금지령이 1200년간 이어지면서 일본인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크게 줄어들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텐무이랑은 불교에 심취하여 동물을 먹지 못하게 금지하게 되었고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일본이 개항을 하는 메이지 유신 때까지 유지가 된 것이죠. 실제로 일본인들은 동물을 먹으면 일본인의 정신이 망가진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고기보다는 해산물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생활은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무려 1200년을 유지했으니 영양 부족은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유전적인 특질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1200년 동안 평균 신장이 줄어든 것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일본인에게 자주 보이는 덧니가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고기를 씹고 삼키는 일은 생각보다 턱 근육을 많이 써야 하는데 1200년을 부드러운 음식들 위주로 먹게 된 일본인들은 턱 근육이 많이 퇴화되어 있었죠. 퇴화된 턱 근육으로 턱의 크기가 줄어들어 치아를 다 담아낼 수 없게 되어 덧니가 생겨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덧니가 또 유전되며 일본 전역에 퍼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1200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다가 고기를 먹게 된 이유나 그 이후의 생활이 또 궁금해집니다.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며 처음 서양인들을 접한 일본인들은 큰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압도적으로 큰 체격과 키를 가진 서양인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고기에서 찾은 것이죠. 대대적인 고기 먹기 운동이 벌어지며 부족한 영양을 채워보려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한 문명이 아예 먹지 않던 재료와 음식을 갑자기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종교나 문화에 따라 금지되는 음식의 차이는 명확하며 때로는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정도이니 말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제외하고서라도 당시의 일본인들은 이 재료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특유의 고기 향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때 고기를 먹기 위해 개발된 음식들이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돈가스와 스키야키입니다. 고기를 두껍게 구워 먹거나 삶아 먹는 게 힘들었던 일본인들은 최대한 고기임을 인식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특유의 음식에 고기를 녹여내는 방법과 서양의 음식 중 일본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 들여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택했습니다. 첫 번째, 서양의 음식을 받아들인 결과가 돈가스이죠. 프랑스의 코틀레트를 본따 코틀레트보다 고기는 조금 얇게 만들고 겉에 빵가루는 입자를 두껍게 해서 튀겨 먹은 것이었죠. 고기임을 최대한 숨기고 일반 튀김처럼 개량에 성공한 거였죠. 서양의 음식을 개량한 건 돈가스이고 일본 전통 음식을 개량한 건 스키야키와 샤브샤브가 되겠네요. 예로부터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감과 해산물의 깊은 맛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국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향이 깊은 국물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야채와 해물을 넣고 끓여내면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해산물을 빼내고 고기를 넣은 것이 바로 스키야키와 샤브샤브가 되었습니다. 고기는 최대한 부드럽게 얇게 준비했고 익숙하지 않은 고기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날계란을 찍어서 향을 입혀낸 것입니다. 영양 부족이 일본인의 평균 신장을 억제하는 데는 말씀드린 고기를 먹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 너무 달고 짠 식단, 그리고 반찬 없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식문화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잠시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멘, 우동, 덮밥, 튀김, 오차즈케 등 탄수화물 단품으로 강한 간을 통해서 먹는 음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탄수화물 위주로만 영양을 채운 일본인은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했을 것이고 당류 또한 과다하게 섭취해서 성장이 억제됐을 겁니다.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일본인의 성장 억제는 아마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음식 문화에서 왔을 확률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당뇨병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식문화가 인구 전체의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리나라는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덕분에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단순히 키가 좀 작네 라고 생각했던 일이 알고 보면 문화적,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지 않나요? 앞으로도 작은 호기심들을 풀어가면서 다양한 지식과 사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톡 하고 눌러주시는 손가락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식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